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에는 아우토클립토 들어와 있고요. 현대위아 들어와 있습니다. 꼬리주 디어유, SPG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반스 파트너, 네. 아우토크립트.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나서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꼬리주로 들고 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네요. 네, 꼬리주를 유심 있게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신 이후에 반등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꼬리주 안에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꼬리주를 많이 챙겨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사이버 보안,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아우토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모바일 기기, 차량과 충전소, 그리고 차량과 사물 등 다양한 연결고리마다 무선 통신이 있을 텐데 그 무선 통신에는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에 있어서의 보안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여기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증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로 나의 자동차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문을 갑자기 연다던가 아니면 지멋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 BMW, 볼보, 스텔란티스 등 21개의 완성차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아우토크립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현재 69%까지 올라와 있어서 대부분의 오버행 이슈는 해소가 되었고 최대 주주 물량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반등 흐름들이 좀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바닥권에서의 횡보가 나오는가 싶더니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흐름들 속에서 재밌는 상황은 이 바닥 구간을 한 번 더 지지를 해주면서 음량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횡보가 있을 때 거래량은 그렇게 동반되지 않고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최근 상승 직전의 특징점이다라는 이야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요.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차례 더 17,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지 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겠다. 남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만 원까지도 홀딩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현대위아 들고 오셨어요.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위아 우리도 로봇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또 강세를 보이던 제약과 로봇 종목들이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시장은 좀 한마디로 AI가 흔들리자 다시 한번 만드는 힘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AI주의 반등으로 나스닥만 상승을 했고 오늘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정닉스 이 원투펀치가 코스피를 거의 혼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는 올랐지만 이 코스닥은 제약과 로봇 일부 부진으로 약했고 전체적으로 좀 종목만 살아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현대그룹주들 중에서는 오토에버부터 현대차 그리고 인사이트 큐에서 12월 2일 방송에서 다루었던 마지막 히드는 현대위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AI 논란이 좀 반복이 될수록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누가 만들 건데 시장이 좀 집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종목에 답이 되는 종목이 바로 현대위아다라는 건데요.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자동차 부품과 기계 제조 기업으로 기존의 엔진과 파워트레인 부품뿐만 아니라 로봇과 자동화 그리고 정밀 기계 등 제조 인프라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에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현대차의 현지 생산 확대 흐름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6년도부터는 미국 및 멕시코의 현지 생산 그리고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엔진 생산을 본격화하고 이 부품에 대한 공급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품은 만큼 이 로봇 시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AI 거품론으로 투자자 심리를 흔드는 날에도 이렇게 결국에는 현실을 만드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 로봇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일봉상 저희가 12월 2일 날짜 이 종가 부근이 62,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고 일봉상의 구간은 높아 보이지만 주봉과 월봉상을 보면 이전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었던 구간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부근부터 보았으니 지금은 이전에 최근에 저항 74,000원대까지는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는 8만 원대까지 단기적인 탄력성 가능해 보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를 놓고 보면 8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방향을 보시되 오늘 일부 로봇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시점은 아니고 우리가 현대위아의 방향을 보고서 로봇 생태계에 조금 더 전반적인 확장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석 파트너 디어유. 자, 일단 디어유도 한참 시세를 좀 내고 있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묻혀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관심이 다시 좀 기울여지면서 어제도 이제 관련해서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다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엔터주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자, 꼬리주로 들고 왔다는 건 이제 좀 시작을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어제 YG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JYP 엔터나 하이브 그리고 SM까지도 다 괜찮은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쪽 엔터 섹터 쪽은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섹터로서 우주, 항공, 제약바이오, 로봇, 원전, 신규 상장주, 2차 전지, 조선에 더해서 엔터주도 지금부터 이제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고요. 결국엔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 1대1로 서로 대화를 하거나 메신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디어유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엔 주주에 있어서 결국 이제 JYP 엔터나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엔터사들이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폭발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50% 눌려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닥에서부터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저점 구간에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요. 하나는 이렇게 올려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볼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한 번씩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여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5만 원 라인까지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에 걸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YG 플러스 디어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SPG. 조금 전에도 이제 오늘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 바이오 관련해서도 그렇고 낙폭이 좀 깊게 나온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습니다. 왠지 계속 오를 때만 SPG 이야기하다가 내릴 때 SPG 안 들고 오면 왜 내릴 때는 이야기 안 해? 라는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만큼 제가 SPG를 또 오늘도 들고 왔는데요.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모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좀 전에 현대위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양산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봇주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 바로 힘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대장주에서 설명드렸던 현대위아에서 전체적인 로봇 생태계의 방향을 신뢰도로 확인을 좀 했다라고 하면 SPG는 좀 더 없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되겠죠. 실제로 장 마감한 후에도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 뉴스와 함께 이 현대그룹의 본격 로봇 양산 뉴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부품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로봇 테마 중에서도 실제 양산과 납품이 가능한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SPG는 실물 사업성이 이미 확인된 종목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테마 감도가 굉장히 높은 기세주이기 때문에 이 기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이 종목 밀리더라도 우리가 65,000원대부터 7만 원대 구간까지 밀리게
보시게 되면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와주더라도 지지해주는 가격이 결국에는 7만 원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6만 5천 원대는 지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분봉상 차트를 보아도 이전에 쭉 흘러와서 어느 구간을 가장 강하게 지지를 했느냐를 보시게 되시면 7만 1천 원대, 7만 2천 원대를 지지해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권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의 방향은 여전히 10만 원대 위를 저는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부터 7만 5천 원대 기회의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SPG 쭉 상방의 의견 드리면서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삼전닉스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들썩였죠. 내년 실적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던져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 대형주 추격 매수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지윤 파트너는 조정 시에 분할적으로 매수 관점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동진 세미캠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 다 최근에 기세 있게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가 좀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동진 세미캠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었잖아요. 네. 잠시 동진 세미캠이 나오는데 박지원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진 세미캠 나오는데 네. 박지훈 파트너 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저희의 이야기인데, 네, 동진 세미캠을 가지고 저희가 어제 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동진 세미캠은 귓속말로 동진 세미캠인데 동진 세미캠이 빠지다가 이제 오늘 시점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언급을 방송에서 해주시는 종목은 다음날 상승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럼 다 상승해야 되는데. 네.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언급을 해서 다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자, 일단 한일령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고 뉴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늦기는 하지만 제가 대형주 쪽에서는 추격 매수나 너무 성급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수적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이벤트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소매 판매 그리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요.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미국의 CPI 발표가 나오고요. 금요일 미국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확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관망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쑥불쑥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점들을 하나 살펴본다면 매수 공백에 따라서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 장대 양봉을 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장대 양봉에서는 너무 겁먹지 말고 음량, 양봉과 음봉이 두세 번 교차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바닥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그 정도에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정 모멘텀을 소화한 뒤에 반등이 나오는 직전에 여러분들 올라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정 모멘텀이 금요일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포인트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이렇게 그려지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선을 하나만 올리게 된다면 이중바닥 형식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또 나옵니다. 지금이 121선과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딱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4만 원 돌파 여부와 42,500원 돌파 여부는 한 번은 꼭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서 살펴보기 좋은
동진 세미캠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실물 투자와 함께 뒤늦게 반영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텍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움직임들, 나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담아놓고 싶어라고 하실 때에 거래량이 가장 말라있는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소부장, 그리고 동진세미캠, 프로텍 이쪽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게 저희가 로봇이나 바이오를 잘 대응시켜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한 거 그리고 오늘 시장만 딱 보더라도 수급 자체가 반도체로 쏠리다 보니까 여타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쉬어감이 깊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중소형도 그렇고 좀 집중하자라는 건 바이오, 로봇 관련해서는 조금 쉬어감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순환매의 움직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네. 그리고 뭐 신규 상장 테마, 그리고 원전, 조선 이쪽으로 쭉쭉쭉 이어지는 순환매의 관점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변동성과 변동성 확대를 앞두고서 보수적 관점과 매수 공백이 생겼을 때는 네.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손실 나고 있는 종목에서 차익 실현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에 지지가 나올 때면 금요일 후반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늘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질문이 반도체로 나왔을 뿐이지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는 기존에 잘 움직였던 순환매의 대표 섹터로 여러분들 다시 관점은 유지하셔야 된다. 결국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허반석 파트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타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타 관련해서도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답. 일단 하락 시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좀 하자. 그리고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 정말 기세 있게 뭐 로봇이 가더라도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에서는 조금 쉬어감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허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이 종목 장세로 계속 순환이 되어 가고 있고 네. 미장 같은 경우에도 11개 업종 중에 8개 업종이 또 상승을 했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만 자금이 이동할 뿐이지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존재한다,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도 물론 순환매 되면서 계속 있을 예정이다라는 저의 또 관점이고 크게 본다면 시장을 넓게 보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크게 큰 그림을 보고 본다면 지금만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따라가자라는 의견이고 지금만 놓고 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는 분할 매수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온 의견을 보게 되면 추격 매수 구간이다라기보다는 이 포지션 복귀 성격이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빠진 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라는 관점인데요. 이 메모리 사이클도 이미 방향을 틀었고 HBM4라든지 DDR5 가격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뉴스로 시시때때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글로벌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연이어서 상향 중입니다. 중요한 건 AI 논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상향되고 있다라는 팩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최근의 변동성은 실적이 갑자기 더 좋아져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빠져있던 자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한쪽에 쏠렸다라는 느낌이 강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올바르게 잘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급하게 볼 종목들이 아닌 만큼 조정을 줄 때마다 담아가자라는 의견이고요. 저는 26년도 상반기가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 한 테마 한 테마 빼놓을 것 없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본인이 최근에 매수한 종목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될 수는 있어도 선택을 잘못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패키징 라인에서는 ISC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또 소부장 종목들까지 체크해드린 만큼 세크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이렇게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CB랑 인터포지 라인에서는 오늘 강하게 상승했던 해성 DS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도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낸드와 공정 안정화 부분에서는 원익 IPS 그리고 테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지금은 메모리 그 자체를 사기라기보다는 병목을 풀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 더 편한 종목
종목들을 조금 상황에 맞게 집중해서 보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480원 뚫은 환율, 8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두 분의 파트너에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일본의 BOJ 관련한 이슈가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전멸 이탈 국면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셨어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허반석 파트너, 네. 뭐 지난번에도 이제 엔달러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1,400원대 후반대가 되었을 때 이거 우리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1,390원에서 1,400원으로 올라설 때 그때 이제 9월 말 무렵에 이야기를 하기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00원에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1,480원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엔 M2 광의의 통화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우리 시장의 M2 증가율이 미국 시장의 M2 증가율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화의 약세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렸던 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동일하게 하락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 달부터 그렇게 역의 상관관계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금에 대한 보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원화 약세가 이루어질 때는 달러 자산이나 금에 대한 대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꾸려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금 이야기를 하면서 IT센 글로벌의 금거래 관련된 매출 폭등으로 인해서 각 지점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현 선물 이탈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2천억까지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조금 더 기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콜옵션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강하게 조금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면 엔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154엔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150엔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추세를 꺾는 그런 대세 하락의 방향으로는 진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확정적입니다. 이미 선 반영된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속도가 급격할 거냐 급격하지 않을 것이냐는 충격만 우리가 대비하면 된다. 그 기준을 엔달러 환율의 150엔 기준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조금 더 예의주시하시고 외국인의 선물 수급은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일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자, 우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이탈,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너무 걱정이 또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한 번 더 조정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엔캐리 청산 우려에 대한 좀 반복적인 트라우마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팠던 기억을 다시 한번 건들게 되면은 나 아팠었는데라고 움츠러드는 것처럼 저희가 또 반복적으로 또 헤쳐왔던 넘어왔던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늘 이번 환율 급등은 BOJ라든지 아니면 미국 금리 엔캐리 우려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이지 외국인이 한국을 버리고 나가는 그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보면 저는 항상 이 나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건 무엇이었느냐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막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떠나는 중이 아니라 가려서 사고 있다로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늘 좀 잔소리처럼 계속
우리를 건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행보의 특이점을 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업종 선택 부분에서 전기전자 매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건 신뢰 유지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화학 매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외국인들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 포지션으로는 이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탈이 아니다 해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BOJ 회의에서 단발성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겠지만 연속적으로 인상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긴 하셔야 합니다. 최종 전략은 환율을 이유로 전부를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지금처럼 좀 꾸준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AI 중에서도 구조를 가진 AI로 중심을 이동해 가면서 종목별 장세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남아있는 자리를 보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환율 관련한 답 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고가 랠리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물어봤습니다. 현대위아, 해성DS, IS동서. 자, 이 세 종목 중에서 두 분의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은 해성DS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앞에도 이야기했었던 현대위아 들고 오셨네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해성DS. 자, 오늘도 이제 4분기 실적 관련한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오면서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듯한 거래량까지 실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세 번째 바닥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 동반과 함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환율 덕분에 영업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세 번째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 둘, 세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구간은 결국엔 지금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두 번, 세 번 정도만 더 있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 있고 목표가를 설정해 보자면 직전 고점 구간을 넘어서서 72,000원 구간대까지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 워낙 많이 좋다라고 합니다. 가동률에 따라서 이익 증가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과거 수익률이 10%대 후반, 중반이었는데 수요 강세에 따라서 이 수익률 역시 10%대 후반대로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도체 기판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고 DDR4와 DDR5용 패키징 기판, IT용 그리고 차량용 리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열려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승의 주된 수급이었다라는 걸 보았을 때 52주 신고가 이상으로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정치인물 테마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 트레이딩의 꽃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요. 뭐 세종시 이전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리고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후보 거론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모멘텀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6월이지만 19일 오후에 성동구청장의 출판 기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혹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대주산업도 신고가의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선거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부분들을 다들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훈 파트너 현대위아 앞에서 좀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키워드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그룹 로봇 제조 그리고 또 자동화 뉴스의 중심에 있고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설비 투자와 양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고가는 아직 결과일 뿐이지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양산하는 회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목 장세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날레의 구간인지 아니면 기세 점화의 구간인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눌림이 없는 급등 구간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도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오전장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 추정 상향 종목들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들을 잘 유의 깊게 살펴보자. 여기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